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의 정석 시작합니다. 파트 1. 편견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상 마인드 7가지. 1장. 최초의 행동 방침이 최선의 선택인 것은 아니다. 1. 불합리한 상승적 몰입.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승리하겠다는 욕망은 합리적인 협상 전략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보다 앞선다. 바로 이런 무모함 때문에 인수자들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돈을 낭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당신의 준거점은 언제나 현재여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평가할 때 각 대안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만을 고려하라. 당신은 반드시 몰입과 몰입에서 유발되는 편견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직관적으로 긍정적 데이터만 찾을 게 아니라 반대되는 정보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인식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아주 유용하다. 최초의 행동 방침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마라. 2장.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내게 불리한 게 아니다. 2. 가치 한정의 신화. 협상 시작 전에 우선순위들을 설정하라. 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안들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이란 어떤 점에서는 일종의 창조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된 가정 때문에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을 통해 그 범위를 좁히려고 하지만 바로 그 가정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창조적인 문제 해결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성공적인 창조적 해결책은 스스로 부여한 가정 너머에 놓여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쌍방 모두에게 유익한 해결책을 찾아라. 한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이익과 공존할 수 있다. 3장. 상대방의 부당한 첫 번째 요구에 휘둘리지 마라. 3. 기준점과 조정의 불균형. 현실성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사람들은 협상의 첫 단계에서 무엇보다 기준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제안에 수정제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비현실적인 기준점을 분별하기 위해 발생할 논쟁의 흐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진행되는 동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기준점의 역기능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정보가 제시된 방식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마라. 4. 단 하나의 프레이밍. 프레이밍은 협상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으로 협상하기 위하여 당신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은 어떤 문제가 프레임되거나 제시되는 방식이 당신이 가진 대안들의 가치나 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현저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게 되면 당신은 제시된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위험 선호적 선택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잠재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기다리게 될 것이다. 5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만 기대지 마라. 5. 정보의 이용 가능성. 훌륭한 협상과 의사결정에는 단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생한 기억 때문에 쉽게 회상되는 정보는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6장.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라 할 때 합의점은 가까워진다. 6. 승자의 재앙.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 숙고 또 숙고하라. 상대방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방의 행동을 더 잘 예견할 수 있다. 회사 합병하기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판매자의 역할을 맡기면 그들이 구매자가 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협상에 있어서 만약 서로가 상대방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절충된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7장. 자신의 판단에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건 위험하다. 7. 지나친 자신감. 과신은 가능성 있고 수용할 만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방해할 수 있다. 어떤 매니저가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과신하게 되면 협상에 대한 열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경영자가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보다 불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기꺼이 타협책을 제시하거나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의 신념에 상반되는 정보도 받아들여라. 매니저들은 합의를 위해 한 가지 전략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당신의 가설에 상반되는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 그에 적응하는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트 2. 위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실전 전략 8가지. 8장. 협상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는 5단계 전략. 합리적 협상 과정을 위해 필요한 2가지 중요 요소들. 첫째로, 효과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매니저는 반드시 협상 타결에 대한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3가지 유형의 정보를 종합하여 협상의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로, 효과적인 매니저는 협상에서 기존의 파이 크기를 확대하고 또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하여 반드시 협상의 통합적인 요소와 분배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1단계. 합의 대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라. 협의된 합의 사항에 대한 당신의 최선의 대안, 즉 합의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합의 대안이 협상의 합의 도출에 있어서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의 가치를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을 시작할 때 일반적인 목표나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 하지만 많은 경영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상대방의 유보가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유보가격이란 협상이 타결되든지 결렬되든지 당신을 초연하게 만들 수 있는 지점을 뜻하며 당신의 합의 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단계. 협상 쟁점과 이해관계를 알아내라. 입장이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해관계란 비록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해도 각자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유용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3단계. 거래 발생 지역에 대해 평가를 내려라. 당신의 합의 대안과 상대방의 합의 대안을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유익한 합의 범위가 되는 거래 발생 지역에 대해 최선의 평가를 내려야 한다. 4단계.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한지 모색하라.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해관계를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완전히 분배적인 합의의 경우보다 훨씬 큰 종합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 협상의 기초가 된다. 5단계. 편견에 감염되어 있는지 점검하라. 상대방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협상에 관한 결정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9장. 통합적 합의를 이루면서도 분배적 합의를 얻어내라. 협상에 나서기 전에 유보가격을 설정하라. 상대방의 기회비용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라. 트레이드 오프 방식의 통합적 합의를 이끌어내라. 쌍방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결국 양측에 전체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창조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기존의 파이 크기를 늘리는 통합적 합의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10장.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 12가지. 상대방이 뭘 선호하는지 알아내는 5가지 전략. 1.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라. 2. 질문을 많이 하라. 3. 일부 정보를 흘려라. 4.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아라. 5. 합의한 후에도 더 나은 합의점을 찾아보라. 서로의 차이점을 기회로 만드는 3가지 전략. 많은 협상들이 결렬되는 이유는 당사자들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차이점을 장벽으로서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유형의 차이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그것들은 장차 벌어질 일의 개연성, 위험 선호도, 그리고 시간 선호도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들에 기인하고 있다. 1. 기대치의 차이를 잘 활용하라. 2. 위험 선호도의 차이를 이용하라. 3. 시간 선호도의 차이를 기회로 활용하라. 단순한 트레이드 오프를 넘어서는 4가지 전략. 1. 협상의 새로운 쟁점을 끌어들일 것을 고려하라.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
어느 한쪽이 새로운 쟁점들을 추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상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 자신들은 원래 협상에서 원했던 바를 얻을 수 있다. 이 상대편의 비용을 절감해주라. 이 전략은 고차원적인 공동이익을 창출하는데 그것은 어느 한쪽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쪽의 고통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3.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확장하라. 4. 근본적인 이해관계들에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찾아라. 11장. 공정성과 감정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하지 마라. 합리적 협상을 위해 더더욱 감정이 중요하다. 공정성의 문제를 무시하면 결국 화를 부른다. 사람들은 불평등보다는 평등한 결과를 선호한다. 공정성과 감정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신이 협상 전략을 선택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만 한다. 12장. 다자간 협상에선 손쉬운 해결책만을 찾으려 마라. 쌍방 간 협상과 다자 간 협상 전략은 다르다. 그룹 협상은 쌍방 간 협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꼭 필요한 협상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하지 마라. 그룹 협상에선 가급적 다수결 원칙을 삼가라. 분명 시간을 요하는 일이지만 협상을 하는 그룹들에게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는 것은 그들의 파일을 부풀릴 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 멤버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찾게 함으로써 협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피하도록 하라.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매니저들이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만장일치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 협상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는 개인 각자와 전체 그룹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협상안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 안은 단기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해관계도 반영하는 안이 되어야 한다. 멤버 각자의 지식과 정보 관점을 최대한 활용하라. 13장. 제3자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명확히 알아내라. 제3자를 협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라. 당신이 제3자를 중립적으로 생각하든지 혹은 협상의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은 협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이해관계, 인센티브, 그리고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자가 어떤 동기에서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당신은 보다 합리적인 협상을 펼쳐나가는 대필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개의 경우 중재는 당신의 이상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대부분의 중재인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확신을 주어 분쟁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조정인을 통해 협상할 때의 전략. 조정이 중재와 다른 점은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한다는 데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잠재적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협상할 때의 기본 원칙들. 대리인이 협상에 동원되는 것은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들은 한쪽이나 양쪽 모두에 의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대리인이 원하는 바는 합의 그 자체일 뿐이다. 당신의 대리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것은 당신과 판매자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사실 최종 가격은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대리인의 주요 목표가 당신으로 하여금 합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대리인의 행동을 당신 자신의 성공적인 협상 전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제3자의 역할을 맡거나 혹은 제3자인 매니저들을 상대로 협상을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니저들이나 분쟁자의 동기, 지지자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14장. 경쟁적 입찰 상황이라면 승자의 저주를 조심하라. 승자의 저주는 경쟁적 입찰 상황에서 빈번하다. 경쟁적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오히려 승자의 저주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매우 불확실한 가치를 가진 상품에 많은 입찰자들이 참여하여 행해진 경매의 승자는 흔히 그 상품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진정한 패자가 된다.
승자의 저주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의 입찰가가 낙찰을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입찰자들과 비교해서 상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는 길밖에 없다. 제품의 가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15장. 행동을 통해서만 대화하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상법. 첫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건 금물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해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먼저 변절하려고 하지 말라. 상대방이 협조적인 한 당신도 협조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잘해주어라. 셋째, 상대방이 협력하면 협력하고 변절하면 당신 또한 변절하라. 이에는 이 전략은 보복과 용서 사이의 균형을 나타낸다. 넷째, 너무 현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전략은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는 이 전략이 성공적인 전략이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보복적이며 관대하고 명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의 본질은 상호 신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에 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과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유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보다는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조건들이 무르익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이다. 여기까지 협상의 정석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